제가 오늘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통장은 돈이 잘 모이는 통장입니다. 돈이 잘 모이는 통장을 오늘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는지, 왜 돈이 잘 모이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6개월 후에 그 통장이 얼마나 돈이 모였을지 궁금해집니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통장 만들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은행에 통장 만들러 가기 전에 어디 들릴 때가 있어서 먼저 일을 보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입니다. 제가 돈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피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피자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도미노 피자에서 사게 된 이유가, 도미노 피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1+1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기왕 동기부여 할 거 똑같은 돈을 지불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음식으로 고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1+1 하는 목요일에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짜잔! 제가 통장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 통장은 자유적금 통장인데요. 제가 왜 자유적금 통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적금 통장을 만들면 돈이 들어왔을 때 언제라도 저축을 할 수 있고, 또 푼돈이 생겼을 때, 작은 돈을 모았을 때 언제든 통장에 넣을 수 있어서 이 작은 돈들이 점점점 큰 돈으로 불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주자주 저축을 하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자유적금 통장을 추천드리고요. 또 중간에 압박감 없이 저금을 하시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돈을 모을 때 어떤 때는 돈이 잘 모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돈이 잘 안 모여서 마음이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자유적금 통장은 멈추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저는 오늘 6개월짜리 통장과 1년짜리 통장 2개를 만들었는데요. 6개월짜리 통장 하나만 만들려다가 갑자기 1년짜리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통장을 2개로 쪼개놓으면 이건 통장 쪼개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기간 쪼개기를 한 거예요. 먼저 6개월짜리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6개월이 다 지나면 1년짜리 통장에 다시 돈을 모을 건데요. 중간에 다른 목표가 생겼을 때 목적이 다른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돈이 또 급하게 필요할 때 두 통장을 다 깨지 않고 한 통장만 깨도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통장을 2개 만들었고, 우선은 6개월짜리 통장에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돈을 모을 때도 그렇지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목표가 있는 거랑 목표가 없는 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일의 달성 정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통장 만들기나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통장에 이름을 적어주는데요. 통장을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표지에 내 목표를 적어놓으면 내가 왜 이 통장을 만들었는지,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목표를 계속 상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올해 얼마를 모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올해 자동차를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올해 노트북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목표를 표지에 적어놓으면 언제든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장 표지에 목표를 적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적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적은 건 통장 만든 날짜와 통장 만기 날짜를 적어줄 겁니다. 저는 통장 표지를 볼 때 이 날짜를 보면서 이제 며칠이나 남았구나, 몇 달이나 남았구나, 이걸 자꾸 상기하면서 빨리 저축을 해야겠다, 이걸 자꾸 저는 상기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표지의 날짜도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적어줄 건데요. 저는 6개월짜리 통장에 목표를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1년짜리 통장은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통장 날짜와 만기 날짜, 그리고 목표 금액까지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를 표지에 또 적어줄 거예요.
통장 계좌번호를 표지에 적어놔야 이체할 때 편하거든요. 통장 표지에 이제 목표를 적어줍니다. 저는 부동산 종잣돈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 통장에 모인 돈을 차곡차곡 더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싶거든요. 통장에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서 꼭 이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저는 이렇게 종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통장을 활용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 자금을 꾸준히 모아놓는 것도 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통장에 돈이 찍히자마자 바로 일정 금액 50%가 됐든 60%가 됐든 70%가 됐든 바로 이 통장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금융상품도 있고 많은 통장이 있지만 저는 이 통장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민 없이 통장에 돈을 넣다 보면 어느새 이 통장이 점점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통장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바로바로 저축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돈이 빨리 모이고 많이 모이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소비를 잡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에 대해서 저축 습관과 소비 습관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과연 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통장을 꽉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돈을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